당신이 억울해서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경찰서에 고소했는데 경찰이 혐의 없음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면 어떠신가요?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다시 한 번 더 간절한 목소리를 내고 싶은 당신에게 국가가 그렇다면 이번엔 경찰 말고 검사에게 사건을 봐달라고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 바로 불송치 이의 신청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내 10대 로펌 동인의 대변인 임동한 변호사입니다. 혹시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2021년 이후에 고소를 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불과 2021년까지만 해도 여러분이 경찰서에 고소를 한다면 경찰은 이 사건을 잘 조사를 해서 검찰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사건을 이렇게 저렇게 조사를 했고요. 사건의 최종 결론은 늘 검찰이 내렸죠. 그런데 2021년 1월부터 당신의 사건의 최종 결론은 더 이상 검찰이 아닌 경찰이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경찰의 힘은 기존보다 세졌지만 힘이 세진 만큼 책임도 늘어났고요. 무엇보다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당연히 실수를 할 확률도 높아졌죠. 경찰의 실수로 인해 당신 사건이 피해를 본다면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불송치 이의 신청서가 존재하는 겁니다. 경찰이 내 사건을 잘 처리해주지 않으니 이번엔 검찰이 내 사건을 봐주세요. 이렇게 작성해서 검찰에게 보내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경찰이 한번 내린 결론을 다시 뒤집어 달라고 검사에게 직접 보내는 문서이니만큼 이 불송치 이의 신청서는 매우 설득력 있게 잘 써야 합니다. 많은 분께서 혼자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도 검찰에서 제대로 인용을 안 해주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검사가 받아들여 주지를 않는다. 역시 경찰이나 검찰이나 내 억울함을 몰라주는 건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참 많이 봅니다. 그런데 검사가 당신의 이의 신청서를 받아들여 주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 당신이 이의 신청서를 잘못 썼거나 두 번째, 제대로 된 기한 내에 제출을 안 했거나 사실상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의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적는 게 아닙니다. 이 글을 읽는 검사가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적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의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느냐?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합니다. 핵심을 요약한다 라는 느낌으로 처음부터 모든 일을 시간 순서대로 그저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 판단이 잘못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재구성해서 적어줍니다. 다음으로 경찰의 혐의 없음 결정이 왜 문제가 있는지를 적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부분을 적을 때 구구절절 감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적습니다. 정말 억울하다. 경찰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 경찰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가해자와 편을 먹은 게 의심된다. 여러분, 검사는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검사가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은 왜 경찰의 판단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제가 제출한 10분짜리 녹음 파일을 다 들어보지도 않고 사건을 경솔히 판단한 것 같습니다. 결정적인 증언을 해줄 증인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성급히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재한 뒤 마지막으로 증거 자료들을 꼭 첨부하시고 추가 수사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의 신청서는 잘 쓰는 것만큼이나 내는 시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의 신청서를 내는 시기를 놓쳐서 기회를 잃는 경우를 꽤 보는데요. 이의 신청서는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이라면 언제든 낼 수 있지만 실제로 경찰의 결론이 난 이후 한 달에서 석 달 사이로 그것보다 더 빨리 낼 수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직 내 사건의 온기가 사라지기 전에 제출해야만 인용될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 작성된 이의 신청서 어디에 내야 할까요? 당연히 검사에게 보내는 것이니 검찰에게 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쉬우신데요. 이 이의 신청서는 최초에 혐의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담당 경찰관에게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니 검찰한테 보내는 문서를 왜 경찰에게 내야 하나? 그것도 내 억울한 사건을 혐의 없다고 결론 내린 경찰서에다가 내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생각이 자연스레 드실 텐데요. 사실 이런 절차가 여러분께 더 이득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사건을 처음으로 결론 내렸던 담당 경찰관이 다시 한번 사건을 보게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담당자가 당신의 이의 신청서 먼저 보고 어라 내가 잘못 결론 내린 게 맞네 싶으면 스스로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결론을 낸 경찰에게 스스로 먼저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상급기관인 검찰의 판단을 다시 받게 하는 것, 오히려 당신에게도 시간적으로는 훨씬 이득인 거죠.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질러서 유죄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정말 긴 절차를 거칩니다. 그 긴 절차의 종착점, 최종 판단은 결국 법원의 유무죄 판단이죠. 당연히 유죄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논리 구조라거나 관련 판례 상식, 법리가 해박한 변호사가 이의 신청서나 불기소 재정 신청서도 잘 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동인에는 저를 포함한 훌륭한 판사 출신 변호사님들이 늘 당신의 이의 신청서 한 장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대기 중입니다. 이건 된다, 안 된다 말로 하지 않고 늘 실력으로 증명하겠습니다.